유럽중앙은행은 고물가와 신용 불안에 휩싸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결과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주요 정책 금리인 중앙은행 예금 금리를 종전 예정대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 3%로 결정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룹을 위협하는 은행업계의 혼란을 배경으로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꾸준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불안정과 경기 둔화로 인해 이들은 곧 비둘기파적인 노선이 더 타당하다고 납득할지도 모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회견에서 ECB의 두 사명, 즉 인플레이션과의 대결과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열심히 구별해 보이려 했습니다. 우선 전자에 대해 ECB가 이번에 발표한 유로존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올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 전망치는 4.6%로 목표치인 2%의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2월 전망치 4.2%보다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후자일관의 라가르드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은행 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유럽은행 업계의 유동성 부족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ECB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수단을 행사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도 안 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스위스 국립은행이라는 두 주요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융위기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ECB가 내놓은 메시지는 명쾌했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은행 구제보다 인플레이션 퇴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물가 억제와 금융 안정화는 둘 다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들을 모두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를 억제하려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금융 안정화를 달성하려면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예금 금리는 8개월에 걸친 1년의 인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러 내년과 2025년 유로존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이를 인정하면서 큰 폭의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부담 증가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긴축이라는 형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CB는 내년과 2025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1.6%로 각각 1.9%와 1.8%였던 12월 시점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한 경기의 침체가 비록 파멸적인 은행 파탄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은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 대출을 줄이는 것에 따른 신용 경색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은행주들의 반응은 부족했습니다. 다음 ECB 이사회는 5월이므로 기존의 전향적인 금리 인상 노선의 궤도 수정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대한 역풍이 더욱 거세지거나 경기 둔화가 더욱 뚜렷해지면 라가르드 총재는 정책 운영 수정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유럽 중앙은행의 결정이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